자, 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번 해설에서는 정말이지 전무후무한 사건, 영국 군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한 왕의 이야기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인들의 기싸움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두 세계관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해버린 결과였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일국의 절대 군주가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 공공의 적으로 콕 찍혀서 백주대낮에 참수를 당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폭발시킨 그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의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념의 충돌, 멈출 수 없는 두 세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 상황이 완전히 정면 충돌로 치닫게 되는 그 팽팽한 배경을 한번 볼까요? 한쪽에는 찰스 1세가 있습니다. 내 권력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니까 의회든 뭐든 인간의 통제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다는 굳건한 자부심을 가진 왕이었죠. 반면 청교도들은 어땠을까요? 절대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고 국왕이라도 당연히 그 법 아래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준 인간과 절대 권위의 성경. 와, 이건 뭐 애초에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운명이었던 거죠. 왕권 신수설에 대한 찰스 1세 맹신은 결국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만듭니다. 무려 11년 동안요. 1629년부터 11년 동안 의회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철저하게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세금도 일방적으로 걷어가고 특히 교회를 싹 정화해야 한다고 외치던 청교도들을 이 시기에 아주 혹독하게 탄압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위기에 처한 신앙, 깊어지는 종교적 갈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흥미롭게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청교도들 입장에선 말이죠. 윌리엄 로드를 대주교로 앉히고 다시 과거의 화려한 가톨릭 스타일 예배로 돌아가고 심지어 프랑스의 카톨릭 공주와 결혼까지 한 이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단순한 정치나 외교 정책으로 보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말씀만 파고들던 그들에게 이건 자신들의 신앙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려는 아주 끔찍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배교라는 아주 무거운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다 보죠. 찰스 1세 본인은 분열된 영국 교회를 하나로 멋지게 통합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청교도들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왕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 화려한 예배 의식들이 그들 눈에는 명백한 영적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을 향한 배신, 즉 배교 행위로 규정되었던 겁니다. 시각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세 번째 섹션, 한계점 도달, 영국 내전의 발발입니다. 갈등이 드디어 터져버립니다. 상황이 어떻게 급물살을 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국왕이 장로교 국가인 스코틀랜드에 국교의 기도서를 억지로 강요합니다. 당연히 스코틀랜드는 펄펄 뛰며 무장 반란으로 들고 일어났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찰스 1세는 당장 전쟁 자금이 급하니까 11년 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를 다시 부릅니다. 그런데 어라, 청교도가 꽉 잡고 있던 의회가 돈은 안 주고 오히려 국왕을 엄청나게 몰아세우며 비판하기 시작하네요. 국왕의 무리한 종교적 간섭이 오히려 자기 숙적들의 소나기로 스스로를 밀어넣은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흘러가는지 볼까요? 결국 1642년 영국 내전이 빵 하고 터지면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납니다. 한쪽에는 국왕의 절대 왕정을 목숨 걸고 수호하려는 화려한 복장의 왕당파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국왕의 횡포를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무기를 빼든 의외파, 특히 그 중심에 굳건히 서 있던 청교도 세력들이 서로 칼을 겨누게 됩니다. 이 짧은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1629년 의회 해산부터 1642년 내전 발발, 그리고 1649년 국왕 처형까지 세금 문제랑 기도서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불과 20년도 안 돼서 군주제의 완벽한 몰락이라는 상상 초월의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역사상 상상할 수 없는 일, 찰스 1세의 처형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실 전쟁 초반만 해도 왕당파가 분위기를 꽤 주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리버 크롬웰과 그의 신모범군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군대에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격한 규율과 전투력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왕당파의 우위는 산산조각이 나고 절대군주 찰스 1세는 패배하여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의회가 찰스 1세에게 단진 공식 기소장을 보면 참 소름이 돋습니다. 폭군, 반역자,
살인자이자 공공의 적. 엄청나게 수위가 높죠. 의회는 국왕을 단순히 정치적 라이벌로 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의 피를 흘리게 만든 진짜 말 그대로 국가의 적으로 못 박아버리고 법정에 세운 겁니다. 하지만 찰스 1세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방금 본 의외의 그 서슬프런 기소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는 단두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주장을 싹 부인하며 자리는 백성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는 유언을 남기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는 그 굳은 신념, 군주로서의 품위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1649년 마침내 왕의 목을 향해 도끼가 내리쳐진 바로 그 해입니다. 이 믿기 힘든 사건으로 영국에서 군주제가 싹 폐지되고 공화정이라는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비록 그리 오래가진 못했지만요.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왕자를 넘어서 청교도의 유산. 그러니까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청교도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야, 우리가 정권 잡았다가 아니었어요. 인간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 오만한 영적 우상숭배를 타파한 거대한 신앙적 승리였던 거죠. 이들은 그 지독한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진리의 뼈대를 아주 단단하게 세워 올립니다. 자, 그럼 17세기 영국의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 해설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절대 권력에 맞서 싸웠던 그 신학적 투쟁,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 했던 결연한 의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숨쉬듯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의 튼튼한 초기 주춧돌이 되셨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일상 속 자유의 뿌리가 바로 이 치열했던 역사에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국왕의 목까지 베어가며 지켜내려 했던 그 원칙들. 크로멜의 공화정을 지나 결국 찰스 2세의 왕정 복구로 이어지는 그 아찔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절대 권력의 붕괴라는 경험은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법치주의 안에는 그 시대의 치열했던 메아리가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을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